지난달 생일을 맞아 만 65세가 된 김철수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생일 당일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김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65세 생일날 입사하셔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만약 김 씨가 생일 하루 전에 계약서를 썼다면 매달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경비실 안에서, 청소 현장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근로자 5명 중 3명이 새롭게 취업한 분들입니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이 된 거죠.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섰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70%가 월 6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더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있지만 만 65세 이상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딱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거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먼저 가장 안타까운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새로 취업한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만 65세 되는 날 정확히 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만 빨랐어도 생일 전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가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여기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 생일이 지나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가 67세에 퇴사하는 경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혹시 중간에 회사가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한 회사에서만 쭉 일해야 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는 경비원이나 청소원분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데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위탁업체는 바뀌었더라도 본인의 근로 계약 관계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지입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고용승계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새로운 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해서 근로 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고용보험료는 왜 내는 걸까요?
급여명 세서를 보면 매달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만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분들은 고용보험료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임금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도 0.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죠. 그런데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즉 그 0.9%를 근로자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대신 그 부분 보험료는 안 내는 거죠.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계속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자체에는 가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실수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를 온합부로 간주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을 사회통념상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까지 중복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앞서 말했듯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75만 원 수준이고 공적연금액은 평균 5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년층이 증가하는 만큼 제도도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나이 조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쉽게 말해 급여를 받은 날수를 의미하고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여기 포함됩니다. 둘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돈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현재 상한액은 일일 6만 6천 원이고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퇴사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를 전후해서 퇴직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가입 시점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생일을 앞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생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도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 일정 기간 공백 없이 바로 재계약을 맺어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고용보험 가입도 계속 유지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재고용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거나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만 65세라는 나이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이 하나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완전히 가릅니다.
생일 하루 전이냐 하루 후냐, 이 미세한 차이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의 제도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65세면 은퇴해서 쉬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이 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70대, 80대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가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곧 만 65세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65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건지, 혹시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훗날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단 하루 차이로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실업급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법은 냉정하게 선을 긋지만 그 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